2025-2026 프리미어리그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1라운드 경기가 치러지고 있는 중인데요. 리즈 유나이티드 에버턴 경기 외에 9경기가 모두 치러졌습니다. 가장 많은 득점이 나온 경기는 리버풀 본머스의 경기였습니다. 총 6골이 나왔고 리버풀이 전반에만 2대 0으로 앞서 나가면서 손쉬운 경기가 될 줄 알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 대체자로 영입설이 있었던 세메뇨가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순식간에 동점을 만들고 이대로 무승부가 되는 이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90분 가까운 시간에 다시 키에사의 득점,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에 얄미운 살라까지 골을 넣으면서 4대 2로 리버풀이 안방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리버풀은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1순위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전력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정 사이에 사고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1인입니다. 특히 핵심 중에 핵심 반다이크 살라가 지금 34살 33살이라는 거 꼭 인지해야 합니다. 네. 거기다 개막전 홈에서 2실점한 것도 분명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골이 많이 나온 경기가 맨시티입니다. 맨시티가 황희찬의 소속팀 울버햄튼 원정 경기에서 4대 0으로 대파를 시켜버렸습니다. 울버햄튼이 초반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기선제압을 할 뻔했는데 그 헤딩골이 옵사이드 골이 되었고 이후에 맨시티다운 퀄리티 높은 공격력이 나오면서 울버햄튼을 침몰시켰습니다. 혼란이 멀티골을 넣으면서 득점 신호탄도 쐈고요. 절대로 맨시티는 응원할 리 없을 텐데 맨시티가 거의 새로운 팀으로 변모를 했는데도 대승을 거둔 것은 살짝 위압감이 듭니다. 맨시티 라인업 한번 볼게요. 골키퍼 트래포드, 왼쪽 풀백 전 울버햄튼 선수 아인트 누리, 기존 센터백 디아즈 스톤스, 오른쪽 풀백 리코 루이스, 미드필더의 베실바 곤잘레스 레인더스, 공격수의 도쿠 혼란 보브입니다. 기존에 익혔던 선수 5명 정도 외에는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강력해 보이더라고요. 네. 무실점으로 끝낸 것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누네즈란 선수가 토트넘으로 와도 전력이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은 전혀 없더만요. 과르디올라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 정리를 해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 있으면요. 네. 특히 1,000억을 주고 영입한 미드필더 레인더스는 개막전부터 시원한 골을 보여주면서 데브라이너를 이으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네덜란드 국적의 국가대표이기도 한데 인도네시아계 선수라서 인도네시아에서 이중 국적으로 국가대표가 돼주길 간절히 원할 텐데 될 리가 없겠죠? 네. 그리고 황희찬은 교체 투입되었는데 임팩트를 남기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팀이 바로 토트넘입니다. 토트넘이 버린리를 상대로 3대 0으로 승리했는데 이 경기는 토트넘이 3골을 넣은 게 화제가 아니라 히샬리송이 9.7의 평점을 받으면서 멀티골 폭발로 대활약을 했다는 게 대박이었죠. 이 경기는 마치 히샬리송이 꿈이었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뛴 첫 경기에서 헤딩으로만 멀티골을 폭발시키면서 팀 승리를 이끌고 가족과 함께 울면서 감격했던 경기와 맞먹는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리액션을 좀 찾아봤는데 우선 히샬리송이 경기 후 순 인터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영어로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쿠두스와 히샬리송이 함께 인터뷰를 했는데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방송 진행자들이 두 선수가 꼭 패배한 인터뷰 같았다. 너무 무덤덤해서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실제로 쿠두스와 히샬리송이 표정은 시무룩하면서도 자신의 퍼포먼스에 매우 만족하고 클린시트로 이긴 것이 매우 기쁘다고 했고 히샬리송은 쿠두스를 띄워주면서 다음 경기에는 쿠두스가 꼭 골을 넣어야 한다면서 서로를 격려해줬는데 히샬리송도 완전 경직된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경기는 10점 만점에 10점 경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두 선수가 사연이 있었거든요. 쿠두스가 반더벤을 가격하면서 퇴장당했을 때 히샬리송이 말리려고 달려들다가 쿠두스의 팔꿈치에 맞고 쓰러졌었죠. 서로 아직 안 풀린 건 아니겠죠? 네. 히샬리송은 최근까지 프리미어리그 선발 16경기에서 13골을 넣었고 홈 선발 9경기에서 9골을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경기 후에 아내가 아기와 함께 지켜본 것을 인스타그램에 또 올렸더라고요. 히샬리송은 에버턴 시절에도 윙어와 스트라이커를 오갔던 만큼 손흥민 공백을 메워줄 선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제2의 은배모가 되는 거 아닌지 히샬리송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현재 에제 영입설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 에제는 우선 이번 개막전은 출전을 했습니다. 공신력 높은 매체들이 토트넘의 에제를 영입할 것 같다고 하면서 크리스탈 팰리스 대 첼시의 경기에서 명단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에제는
명단 등록뿐만 아니라 선발 출전에 풀타임으로 팀의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사실상 크리스탈 팰리스가 첼시를 이긴 경기나 다름없었는데 최종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에제가 시원한 프리킥 골을 넣었는데 슈팅을 하는 순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밀친 것이 VAR로 파울로 인정되면서 골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왜 VAR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완벽한 골이라고 봤는데 그걸 파울로 줘버리네요. 이후에 양팀은 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을 이긴 첼시와 리버풀과 맨시티를 꺾은 크리스탈 팰리스, 그리고 이 두 팀이 최종 무승부. 그럼 크리스탈 팰리스가 바보가 아닌 이상 에제를 토트넘에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크리스탈 팰리스의 전력을 매우 높게 보는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변 중에 이변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승격한 썬더랜드가 홈에서 웨스트햄을 3대 0으로 대승을 거둬버리면서 웨스트햄의 올 시즌이 매우 위태로울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라이스가 떠나고 순위 추락하더니 쿠두스까지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강등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실제로 웨스트햄은 지난 시즌 강등 위기 성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맨유, 아스날의 최고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예측 불가였습니다. 아스날은 전년도 2위 팀, 맨유는 15위 팀이지만 구단은 아모리 감독을 전폭적으로 믿고 있었고 점점 선수 보강과 함께 조직력이 갖춰지면서 프리시즌을 매우 잘 보냈고 최종 세슈코까지 영입을 했습니다. 왜 은베모가 챔스 나가는 토트넘이 아닌 맨유를 선택했겠습니까? 왜 세슈코가 챔스 나가는 뉴캐슬이 아닌 맨유를 선택했겠습니까? 변함없는 빅클럽이고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만큼 자신이 맨유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싶은 거죠. 맨유는 지난 시즌에도 실점의 문제보다 공격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에 공을 들여서 강화시켰죠. 쿠냐, 은베모, 세슈코를 영입했습니다. 세슈코는 우선 프리미어리그 검증이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죠. 호일른도 프리미어리그 오기 전에는 인기 많았던 선수였습니다. 아스날은 요케레스 영입까지 완료하면서 우승을 도전하는 팀입니다. 아르테타 감독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도 없습니다. 올 시즌도 우승 못하면 경질이 유력해질 것입니다. 맨유는 후보 골키퍼에 요로, 데리우트, 루크쇼, 달롯, 카세미로, 브루노, 도르구, 은베모, 쿠냐, 마운트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세슈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그래도 지르크지가 있는데도 마운트를 쓴 건 조금 아쉬웠습니다. 아스날은 정예의 베스트 11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라야 골키퍼, 화이트, 살리바, 마갈량이스, 칼라피오리, 라이스, 수비맨디, 웨데구르, 마르티넬리, 요케레스, 사카였습니다. 아스날은 벤치에 마두에케, 하베르츠, 메리노가 버티고 있다는 것도 매우 크죠. 네. 그리고 잉글랜드 최고의 신예 다우먼은 아카데미에서 그대로 머무르기로 한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아스날이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고 끝까지 무실점으로 버티면서 아스날이 1대 0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코너킥 상황에서 또 교묘한 반칙성 플레이로 골키퍼를 방해하는 행동이 있었는데 그대로 골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을 쓰듯이 밀면 파울이고 적당히 힘을 쓰는 건 괜찮다인가 봅니다. 네. 맨유는 지난 시즌보다는 확실히 달라졌고 좋아졌습니다. 슈팅에 무려 22개가 나왔습니다. 아스날을 상대로 말이죠. 근래 보지 못한 공격력이었습니다. 골대도 맞고 아쉬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점유율도 맨유가 높았고 슈팅과 유효슈팅도 맨유가 높으면서 주도를 한 건 맨유였습니다. 최소한 지난 시즌 같은 맨유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 아스날도 우승 후보인 만큼 맨유가 우승 후보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는 건 그래도 이번에 유럽대항전도 나가지 않는 만큼 선수들 골라서 쓰면서 탑5 안을 충분히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아스날보다는 맨유를 응원하죠. 네. 굳이 프리미어리그 응원하는 편에 선다면 뉴캐슬, 토트넘, 맨유를 관심 있게 응원하는 입장에서 소식을 전할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 허전하긴 하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 판도는 진짜 확실히 예측 불가입니다. 토트넘의 2라운드 경기가 맨시티와의 원정 경기거든요. 이 결과에 따라서 많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소식 전해드린 흰수염고래 스포츠였습니다.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